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전차 K2 흑표는 이미 최강급인데 또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제 한국의 국방기술 집착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현재 카덱스 2024에서 유출된 K2 흑표 사진 하나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마저 최근 한국군의 동향과 한국군이 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군 이놈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는 정말로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한 K2 흑표 전차의 특징은 구름이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다른 나라들의 주력 전차에 비해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 같은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한민국은 국산 신형 전차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 1995년 7월부터 체계 개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드디어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 고난의 세월을 함께 견딘 최강의 흑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가장 중요시 요구되는 것은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 같은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내기 전 이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냉전 후반기 이후의 대전차전은 유도 미사일과 날탄이 수십 수백억짜리 기갑 차량의 취약 지점을 노려서 날아오는 전차의 생존에 극도로 불리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답은 전차, 장갑차 등 지상 전투 차량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능동 파괴 체계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차에 둔하고 약한 폭탄을 매달아서 적 폭탄을 맞받아치자라는 2차 세계대전 기준 군인들로 쏜 거품을 물발상을 대한민국이 진지하게 실행한 것을 넘어 실제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10월부터 카덱스 2024 전시회에 참가할 현대로템 K2 블랙팬서 유출본 사진을 보면 K2 흑표 전차 상부에 결합된 저 장치는 그야말로 미스터리였는데요. 여기에는 KAPS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 추적기, 통제 컴퓨터, 발사장치, 대응탄 등으로 구성된 첨단 생존 장비인 능동 파괴 시스템은 표적을 최초 탐지 추적해 위협 판단 후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아군의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KAPS의 작동 사진인데 KAPS는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비냉각식 연령상 센서를 사용해 전차에 접근하는 투발체를 감지한 후 요격탄을 발사하고 이 요격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파편을 이용해 투발체를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잔인하도록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KAPS라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파편이 투발체에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군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보류한 것입니다. 즉 레이더와 열영상 센서의 복합 탐지를 사용하는데 더욱 성능이 개선된 AESA 레이더와 열영상 센서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독일 보험의 군사 밀리터리 프레스에서는 한국의 신무기체계 발전 집념과 그 기술의 집약도가 이제는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머지않아 전장에서 한국의 전차를 마주하면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흑표는 이미 특별하다. 한국군은 전 세계 최초로 흑표를 승차감까지 고려하여 만들었다. 한국은 현수 장치들 중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군용 차량의 승차감이 웬 말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승무원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야지 기동하다가 전차 둘이 마주쳤을 때 내부 진동에 시달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승무원보다 흔들림 없이 기동에만 집중하면서 온 승무원 쪽이 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군의 행보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언론에서는 어쩌면 한국은 이미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군사 매체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괴물미사일 현모5가 북한을 겨냥한 거대 벙커버스터라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방면에서 미국 이외의 나라가 준비 중인 중거리 미사일을 간편하고 아름답게 포장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 제한을 풀어준 이유가 바로 이것으로 현재 미국은 한국의 로켓 기술 발전을 돕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단거리 무기라고 선언하면서 중장거리 무기 배치를 준비하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중국 유명 매체인 소우는 한국 군사력에 제대로 긁혔는지 한국, 너네 이러다 정말 다칠 수도 있다라며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며칠 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현모 5탄도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공개된 정보들에 따르면 미사일의 발사 중량은 36톤의 사거리는 탑재된 탄두 중량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8톤 이상의 초중량 탄두를 실으면 800에서 900km의 사거리를 지니지만 탄두 중량을 낮추면 사거리를 3000km까지 늘릴 수 있다. 현모 미사일의 발사 중량은 둥펑 26의 1.5배에 달한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
특히 연료나 엔진 관련해서는 한국의 그것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탄두 중량이 같아도 더 가벼운 발사 중량을 지녔고 정확도와 사거리 측면에서 중국 미사일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국이 이러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현무 5의 사거리는 이미 일본과 북한 전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선양,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중국 북부 지역의 중대형 도시들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포함한다. 심지어 강수 폭탄과 소위탄, 지면 관통 탄두 등 특수 탄두를 장착한다면 큰 피해 또는 부수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미군은 한국의 이러한 장거리 타격 무기 개발을 막지 않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5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불허하는 등 한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력 약화와 군사력 퇴행으로 현재 미국은 핵심 지역들에서 미군의 전력 쇠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탐탁자나도 군사적 대치 상황에 뛰어들도록 장거리 타격 역량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은 그 역효과를 똑똑히 새겨야 할 수도 있다. 일단 주변국들과 대치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상대가 한국의 군사력 수준을 감안하여 절멸전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한국은 작은 나라로서 중저 수준의 군사적 대치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고강도 전면전으로 뛰어들었고 싸움이 시작되면 무차별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매체 소호는 쉽게 말해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 이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만에 하나라도 핵개발 드라이브 굴러가서 핵탄두 소형화 달성하는 순간 바로 발사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 심기가 있는 대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아치는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자기가 언젠가 담가질 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중국은 한국이 미치도록 신경 쓸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불과 7년도 안 남은 2030년대에 배치 예정인 세계 최강급의 K3 전차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무인화 기술과 레이저 포탄, 무선통신 기술 등을 적용하여 생존성과 화력을 차원이 다르게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게다가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고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인화와 자동화는 쉽게 말해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K 흑표만 해도 탑급의 레벨인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한국군은 전차 운용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문제도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전차 영상을 보면 조종수가 해치를 열고 전차 밖으로 몸을 내놓고 운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K3에서는 6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 장비가 장착돼 내부에서도 외부 상황을 360도 조망할 수 있어 승무원의 안정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K3을 운용하는 승무원은 전 차장과 조종수, 호수 3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캡슐형 승무원실 탑승의 생존성 향상을 더욱 증대할 수 있게 되었고 K3 전차의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개발 완료 후 K1 계열 전차를 가장 먼저 대체할 계획입니다. 괜히 한국의 신무기체계 발전 집념과 그 기술의 집약도와 이제는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루마니아의 군 전문가들은 현대 전장에서 K2 흑표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K2 전차 루마니아 현지 시연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